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벌써 2014년 10월도 거래일이 오늘 포함해서 4일 딱 남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서 1월 달부터 계획한 대로 투자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말에 예고해 드린 대로 아주 조정을 잘 하고 있죠. 조정 이후에 주가들도 그렇고 가파르게 잘 올라오고 있는 주도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주도주를 여러분 계좌에 잘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 담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잘 매수해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 철저하게 가야 될 그런 종목들인데요. 명심하시고 좋은 종목들을 특히 10월에 그 조정해도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주도주를 여러분 계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28일입니다. 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담을 해서 매수를 보여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6.28포인트 오른 1931.97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955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101억, 기관은 752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금융투자업자는 657억, 보험은 296억, 투신권은 207억, 기타 법인은 106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66억, 비차익 거래가 831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897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강세 업종이 다소 많았죠. 은행이 3.88%, 통신업이 2.92%, 의료정밀이 2.52% 등 18개 업종이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 지수가 가장 많이 조정을 했고요. 운수 창고, 음식료 업 순으로 10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좀 우세했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보였던 하나 금융지주가 5.5%로 가장 강하게 반등해 나왔고요. 현대모비스는 4.3%, KB금융은 4.1% 등 17개 종목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아모레지는 보합을, 현대글로비스, SKCNC, 삼성물산 등 11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들은 금융업을 657억, 철강금속을 259억 매수한 반면 운수장비를 367억, 통신업을 293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운송장비를 933억, 제조업을 864억 매수한 반면 전기전자를 426억, 서비스업을 292억 매도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5원 30전 내리면서 1052원 2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42달러 오른 1.270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43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380개 종목이 조정을, 7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로 약보합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4포인트 내린 559.9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20억, 기관이 69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이날 255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13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종이 목재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많이 오르면서 6.02%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컴퓨터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금속업종은 보합을, 섬유 의류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요. 기타 제조, 코스닥 신성장 기업 등을 위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다소 많았습니다. 게임 종목인 게임빌, 한국토지신탁, SK브로드밴드 등 14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이오테크닉스가 보합을, 인터파크 인터내셔널은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서와 차바이오텍 등 13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들은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99억, 인터넷을 154억 매수한 반면 반도체를 22억, IT 하드웨어 서비스를 21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디지털 컨텐츠를 54억, 제약업을 18억 매수한 반면 IT 하드웨어를 45억, 제조업을 38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상한가 19개 종목을 포함해서 45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489개 종목이 조정을, 72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10월 소비자 동향 발표가 있고요. 코아쇼라고 해갖고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산업 정시회가 있습니다. 한국 승강기 안전 엑스포가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코크랩 15와 코스닥의 PNSNG, TLI, 레고캠바이오가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에 조정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재무 건전성 평가죠. 가장 악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도 재무 건전이 튼튼해서 버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그 결과와 독일이 발표한 기업의 신뢰 지수가 약간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유럽중앙은행의 조사 대상인 유럽연합 내의 130개 은행들 가운데서 25개 은행이 회계 기준상 건전성 미달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 25개 은행 중에서 재무 건전성을 보충한 은행을 제외한 9개 은행이, 특히 이태리 9개 은행들이 약했는데 이 약세를 보인 9개 은행 때문에 유럽이 좀 증시가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도 방카몬테 데이파스치가 사상 최저 종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날 무려 하루만 21.5% 폭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발표됐던 독일의 기업 신뢰 지수가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약간 단기 차익 매물도 나오고 투심은 조금 얼어붙었는데요. 독일의 싱크탱크인 IFO가 10월 기업 신뢰 지수가 103.2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에 104.7, 그 다음에 예상치의 104.3 모두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의 경제가 거의 정체 수준이라서 다른 나라는 안 봐도 뻔한 수치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기업의 신뢰 지수는 독일의 7,000개 기업의 체감 경기와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치를 조사해서 결과를 산출해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은 전거래 대비 2.07포인트 조정한 325.10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25.27포인트 조정한 6,363.46을, 독일의 닥스30은 85.19포인트 조정한 8,902.61로,
프랑스 객사공은 32.16포인트 조정한 4096.74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죠. 에르메스가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2.5% 강세를 보였고요. TUI 트래블이 TUI와 합병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2.5% 강세 마감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후에 유럽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조정을 보였는데 BNP 파리바, 소시에타 제너럴, 도이체방크, 로이즈 뱅크그룹, 바클레이즈 등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에어프랑스 KML이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그날 구조조정 논의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3% 이상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9월 잠정 주택판매 지수가 10월이죠. 10월 주택판매 지수가 9월 대비 한 0.3% 증가한 105 계절 조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8월 전월 대비 0.1% 하락한 이후에 상승하는 멋진 모습인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 증가한 모습입니다. 월가 전문가 예상치 대비 낮은 수준인데요. 사실 월스트리트가 사전 집계한 전문가들의 잠정 주택 판매가는 전월 대비 한 1%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그랬는데 한 0.7% 낮게 나온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남부 지역이 1.4%, 북동부 지역이 1.2% 증가를 했지만 중서부 지역은 1.2% 떨어졌고요. 서부 지역은 0.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잠정 주택 판매는 매매 계약에 서명한 이후 거래 미완료된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안에 거래가 완료될 그 주택들을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치인데 2001년 1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15년 서부텍사스 준진료 가격 전망치를 90달러로 예상을 했다가 이날 75달러 배럴당 하향 조정을 했고요. 브렌트유도 100달러에서 85센트로 하향 조정 발표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벌써 2013년 여름 이후 25% 이상 하락했는데 이미 원유 가격의 대조정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죠.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경기 부양 체계 일환으로 지난주 한 17억 유로, 우리나라 또 미국 달러로 한 21억 5천만 달러를 커버드 본드 매입을 했다라고 결과 자료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자료를 통해 보면 커버드 본드 매입 규모는 두 차례 커버드 본드 매입 당시 지금 세 번째인데요. 첫 주 규모를 합한 것보다 아주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에 유럽 중앙은행이 대차 대조표가 2012년 수준으로 목표를 맞추고 은행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자산 유동화 증권 등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유럽 중앙은행이 목표한 프로그램 규모가 최소 7천억 이상 유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커버드 본드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이후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때는 600억 유로를, 두 번째 때는 400억 유로 규모의 매입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의 절반 정도밖에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다우는 전거래 대비 12.53포인트 오른 16,817.94를, S&P 500은 전거래 대비 2.95포인트 조정하면서 1961.63을, 나스닥은 2.22포인트 상승한 4,485.93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80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39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주류, 다우존스 철강, 아멕스 항공지수 등이 아주 강한 모습이었고요.
반면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5개, 하락이 15개, 반반이었습니다.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강했고요. 트래블러스, 프록트앤갬블 순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53개, 하락이 44개였는데 아이다우즈 보이스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9%로 가장 강했고요.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위치한 인터넷 기업 야후가 2.76%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243개, 하락이 240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위치한 네트워크 장비 업체 주피터 네트워크스가 3.79% 강세 마감했고요. 미주리주 북캔자스시티에 위치한 헬스케어 업체 세너 코퍼레이션이 2.4%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유는 1센트 조정한 배럴당 81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30센트 조정한 배럴당 85달러 83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2달러 10센트 조정한 온스당 1229달러 1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28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점 판매지수, 9월 내구재 수주, API 주간 석유 보고서,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지수와 10월 S&P K-슐러 주택가격지수,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와 10월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9월 소매 판매 예비치 발표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EU가 유로피언 커미션 이코노믹 포캐스트 발표를 합니다. 독일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세금 관련 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9월 무역수지 발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한 종목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이미 7월 달부터 조정을 예고하고 있고 10월 달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월 달 조정이 아마 다 끝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옵션 만기를 전후를 해서 강한 산타랠리가 연출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주들이 가장 멋지게 앞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주도주들 여러분 명심하시고 계좌에 잘 여러분 넣으셔서 이번 장에서도 강한 종목들로 여러분 계좌를 다 꾸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28일 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